여러분 요 매립지 침출수, 매립지 전반에 관해서는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요 침출수 처리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근데 침출수 처리를 강의를 하기 전에 우리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여러분 2년 전에 가보셨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안 보신 게 있어요. 뭘 안 보셨냐면은 매립지에서 나오는 침출수 처리장이 그 매립지 관리공사 내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를 안 가보셨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립지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버리는 생활하수보다 훨씬 더 더러워요, 여러분. 앞에 그 BOD나 COD 값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뭐 쉽게 일을 풀려면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매립지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파이프로 연결을 해서 기존의 하수 처리장에다 연결을 시켜버리면은 뭐 별도의 시설을 안 짓고도 처리할 수 있으니까 제일 좋기는 한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기존의 하수 처리장은 매립지 침출수에서 나오는 것보다 한 100배 정도는 더 깨끗한 물을 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버리는 생활하수보다 한 100배 정도 더러운 물이 나온다는 생각해 보시면은 매립지 침출수가 얼마나 더러운지 아시겠죠? 뭐 더럽다는 표현이 싫으시면은 오염물질,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활하수 처리장에다 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생활하수를 처리하도록 익숙해진 미생물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화학적인 프로세스들 그거에 딱 맞게 디자인된 그 프로세스에서 처리를 못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을 처리할 수 있는 놈인데 많이 들어와 버리면은 그냥 시스템이 낮아버진다고요. 예를 들면 미생물 같은 경우 여러분 딱 그 정도 농도만 먹게 돼 있는 놈인데 그렇게 고농도 오염물질이 들어오면은 다 죽어버리죠. 처리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고농도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따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우리 노트에도 있는데 매립지 관리공사 홈페이지 보면은 설명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근데 그거에 가기 전에 여러분 요거 한번 보세요. 경기일보에서 1시간 전에 나온 기사예요. 메아리 없는 수도권 매립지 연장 반대.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 환경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매립지가 있죠. 수도권 매립지가 있고 우리가 서울에서 나오는 수도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다 거기다 갖다 버리고 있어요. 소각하고 남은 재를 포함해서 일부 곧장 쓰레기 가는 것도 있고. 근데 여러분 2년 전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제가 사진 다시 한번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 거기 커요. 스페이스 많죠. 스페이스 많고 실은 순전히 공학적으로 판단하면은 수도권 매립지 2030년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요즘 나오는 얘기는 뭐라 그러냐면은 2030년이 아니라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한 2020년, 25년 그때까지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 쓰레기 양이 재활용을 워낙 잘해요. 워낙 잘해가지고 실제로 매립지에 가는 쓰레기 양이 점점 줄어가지고 더 사용할 수 있어요, 공학적으로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구조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수도권 예를 들면 우리 학교 서울시에 있는 여기서 나온 쓰레기 어디다 버리는 인천시에다 갖다 버리는 거거든요. 거기가 행정구역상으로는 인천시예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뭐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잘 처리가 돼서 그렇게 어그리먼트가 되고 기본적으로 2030년 그거 종료될 때까지는 수도권 매립지를 계속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 인천시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사용 연한을 2016년으로 끝내겠다는 거예요. 페이퍼상으로는 그렇게 약정을 한 거죠.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수도권 매립지를 2016년까지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사용 안 하겠다.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인천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충분한 스페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못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서울시한테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로 갖다 못 버리게 하겠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난감하죠.
뭐 2016년 앞으로 3년 후 얘기니까 시간 충분하지 않냐? 아닙니다, 여러분. 매립지 조성하고 부지 선정하고 뭐 매립지 따로 만들고 그런 프로세스를 생각하면 3년이면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3년 안에 쓰레기를 갖다 버릴 대안이 없다. 근데 인천시가 왜 이러한 수를 두냐 하면은 인천시가 여러분 어때요, 지금? 돈이 없어요. 지방자치제 하면서 돈이 없는 대표적인 그 지자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천시 여러 가지 문제 많은 거 아시죠, 여러분? 아시안 게임 유치했는데 그거 경기장 제대로 지을까도 지금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인천시는 이걸 기화로 2016년 이걸 기화로 뭐를 바라는 거겠어요, 여러분? 실은 돈을 바라는 거죠. 그렇죠? 기존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인천시에 100원을 줬다면은 적어도 한 500원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강하게 때리는 거죠. 안 된다. 더 이상 쓰레기를 안 받겠다. 그렇게 나가면서 서울시는 해달라 그러면서 그 절충안으로서 바라는 그림은 여러분 뭐냐면은 돈을 많이 지불해라. 그런 지금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시끄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근데 뭐 뻔히 보이죠. 되겠죠. 해결은 될 수밖에 없고 아마도 돈을 더 주는 방향으로 되겠죠. 최악의 경우에 2016년까지도 여러분들이 서울시에 살고 계시면은 혹시 살고 계시면은 뭐 한 몇 주간은 쓰레기를 못 버린다 그러고 막 그렇게 막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시끄러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하는 거 여러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라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홈페이지를 가보는 겁니다, 사실은. 아, 여러분. 세계 최대 매립지, 세계 최대 매립지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대 쓰레기 매립지가 여기 인천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세계 최고의 관광 명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뭐 하면 좋죠. 예? 여러분, 꿈을 꿔야 뭐 꿈이 이루어지는 거지. 꿈도 안 꾸면은 여러분 안 되죠. 이름도 드림파크예요. 이름 좋죠. 아,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어, 관광 명소까지는 아닌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쓰레기 처리를 잘하기 때문에 실제로 쓰레기 처리하는 사람들은 외국에서 여기 많이 와요. 아주 잘하고 있어가지고 많이 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아니라 쓰레기가 다 묻히면은 이런 멋진 공원이 딱 되면은 뭐 좋겠죠, 여러분.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생화 축제도 안 되고, 그쵸? 뭐 아주 여러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수도권 매립지를 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에는 매립장이 4개 있습니다. 이렇게 4개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돼요. 지금 1매립장은 1매립장, 2매립장, 3매립장, 4매립장이 있는데 1매립장은 이미 끝났어요. 매립이 완료가 됐어요. 매립이 완료됐다는 거는 원래 우리가 설계한 스페이스만큼 요 육각형 그 그림만큼 쓰레기를 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끝났어요. 2매립장 지금 쓰레기 매립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재작년에 가보신 데가 2매립장이에요. 거기 한창 하고 있는 데고 3매립장, 4매립장 여러분은 어때요? 예정이에요. 여기가 1900년대, 1990년대 중반부터 쓰레기를 아무리 채워가지고 기껏 채운 게 요거 하나 반 채웠는데 10년에 안 받겠다 하는 거는 억지라는 게 뻔히 보이죠, 여러분. 그쵸? 아직 멀었어요, 채우려면은. 그런데 안 받겠다는 얘기고 아직은 더 메울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침출수 처리를 봅시다, 우리가. 침출수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6,700톤의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원수가 200에서 300 ppm BOD가 여러분 생활하수제가 얼마쯤 된다고요? 100도 안 돼요, 여러분. 100도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생활하수처리 BOD가 100도 안 되는데 이거는 적을 때 200이고 3만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죠. COD가 1500에서 4 생활하수처리장에는 COD 거의 뭐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고 암모니아도 이 정도 수준이고 엄청나게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 영상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보면 낫잖아요. 이렇게 누르면 될까? 대충 되는데. 저는 이럴 때 이걸 클릭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제가 이걸 누르면 나오겠죠?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다시 닫았다 다시 해볼까요? 네. 플레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예요? 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면 뭐 뺑뺑이 푸시라도 있어야지 지금 안 해. 이제 뭐가 나오는 거죠? 아, 이제 플레이 시간이 걸리는 거였구나. 여러분 들리시죠? 마음씨가 착하신 분들은 다 들려요. 아, 컴퓨터에. 아, 또 뭐 잘못한 거야? 그냥 이 잘리는 거죠, 이건. 예. 어, 안 되는 건가? 기다리는 게 맞아요?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아, 그쵸. 비전이 안 보이죠? 그쵸,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요 자막을 읽어드리고, 여러분, 자막이 이렇게 되고, 예, 이렇습니다. 어, 요거, 여러분, 요 부분 자막 한번 보세요. 침출수 차집 시설을 5m씩 8단으로 매립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노트 마지막 그림 생각나세요? 바닥에 제가 이렇게 구배를 줘가지고 침출수를 모은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모으는 시설이 있고 그런 게 있다. 하고 그렇게 침출수를 모아가지고 이제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리장으로 들어가는데 음, 이거 들으면 좋긴 좋은데 어, 오케이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환경공학 개론이나 여러분 상하수도 때 하수 처리 어떻게 하는지 배우셨죠? 그쵸? 그, 어떤 공정이 있어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들어오면은, 하수 처리장에 들어오면은, 우리 가라앉히죠. 가라앉히고, 뭐 응집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1차 처리, 물류화학 처리 끝난 다음에 2차적으로는 여러분 호기적으로 공기를 불어넣어줘가지고 미생물로 하여금 BOD를 줄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슬러지 가라앉히고 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건데 요 침출수 처리 과정은 기존의 생활하수 처리 공정하고 아주 달라요. 워낙 고농도기 때문에 아주 다른 프로세스가 들어왔다 하는 거 구사시만 여러분들 좀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혐기성 소화 이렇게 다 들어가고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아주 다르다 하는 거 여러분 봐주시고 여기에 프로세스는 안 나왔구나. 침출수 처리 기술 공정. 공정은 여러분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집수정, 혐기성 소화, 탈질, 질산화, 응집, 산화 공정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하수 처리장하고 아주 다른 프로세스가 들어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노트 설명드릴 게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아주 다 사실인 얘기다 하는 겁니다. 여기 아주 잘했네, 여러분. 이표 웨이스트 벗 에너지 지금 이게 우리 저 환경 쪽에서는 이게 아주 큰 그겁니다. 저 아주 그 프레이즈죠. 모토입니다, 모토. 그래서 전에는 그냥 환경적으로 오염물질 제거하는 데 신경 썼다면은 이제는 제거하면서 에너지를 생산하자 하는 그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연구가 지금 그쪽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가지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성과는 페이지를 찾을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관리자한테 물어봐야 되고, 뭐 처리 기술이 이렇게 있다는 거 제가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요거 닫으면은 녹화가 끝나는 건 아니죠, 그쵸? 요것만 닫히겠죠? 닫고 노트로 이제 들어옵시다. 자, 그래서 침출수 처리는 우리 그 방금 수도권 매립지에서 봤듯이 물이 워낙 더러워서 기존 처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출수 관리 지표로서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BOD, COD, 암모니아성 질소 이 세 가지를 주로 많이 본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메이저고, 우선 BOD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생활하수 처리장에서도 관리하는 거죠. 관리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 침출수에서도 관리를 한다. 근데 BOD가 어떻게 변화하냐면은 처음에는 10,000에서 25,000, 뭐 4,000에서 10,000 이렇게 변하고 한 6년에서 10년 되면은 좀 줄긴 줄어요. 많이 분해가 되죠.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돼가지고 이렇게 주는 이런 양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는 게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를 본다는 겁니다. 자, 왜 COD가 여기서 중요하냐면은 생활하수 처리장에서 COD가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버리는 우리가 그 하수에는 대부분 BOD로서 다 설명이 돼요. 굳이 화학적으로 따로 처리를 안 하고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쉽게 분해되는 그런 것들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침출수에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버리는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다양한 걸 버리기 때문에 이런 미생물에서 분해 안 되는 난분해성 물질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BOD로서는 도저히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COD를 측정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COD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BOD가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필요한 산소 요구량이라면은 COD는 화학적 산화제에 의해서 분해되는데 필요한 산소 요구량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BOD는 당연히 COD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충분히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망간으로 과망간산 칼륨을 산화제로 쓰냐 아니면 중크롬산 칼륨을 산화제로 쓰냐 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주로 크롬법이 더 정확해요. 근데 법적으로 우리가 망간법이 돼 있어 가지고 둘 다 막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전제로선. 그래서 망간으로 재보면은 매립 초기부터 거의 일정하게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900에서 1200. 그런데 크롬으로 해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오냐면은 15,000에서 30,000이 됐다가 8,000에서 15,000원이 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변하더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망간법으로 하면은 매립지 침출수에 나오는 실제 유기물량을 제대로 못 잰다는 얘기죠. 약간 무디다는 거예요. 그냥 일정하게 변하는데 크롬으로 하다 보면 이게 잘 나타내죠. 그 추세가 BOD하고 유사하게 그 변화 양상이 잘 나타나지고 훨씬 더 정확한 지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롬법을 많이들 쓰고 망간법도 뭐 법적으로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는 여러분 질소의 순환에서 보시면은 암모니아성 질소 중요하죠. 암모니아성 질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소변, 그쵸? 우리 소변에서 냄새 나는 것도 암모니아 때문에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기억 없다 그랬나요? 중고등학교 때 화장실 가면은 이 소변 모으는 거? 저는 어떤 기억이 있냐면 중학교 때, 그러니까 남학생들 얘기죠. 이렇게 화장실 가면은 그때만 해도 옛날이었어요, 여러분. 70년대니까 학교 시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여학생들도 대충 알 거예요, 여러분. 그 후진 공원 가면 남자들 소변 보는 거 이렇게 개인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통로로 쫙 있는 거 아세요? 통로로 쫙 있고 여러 사람이 막 서서 볼 수 있는 거. 그 시스템의 장점은 뭡니까, 여러분? 개인별 요게 변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쫙 이렇게 여럿이 됐으니까 뭐 인원수에 제한이 없죠. 이렇게 옆에 딱딱 여럿이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 시스템에서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에요. 특히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중학교 나왔는데 우리 한 반에 70명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가 그렇게 큰 학교도 아니었는데 한 학년에 13반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하죠.
학생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 10분 할 때 화장실 가서 소변 보고 오는 게 전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1인별 변기를 놔두면은 이 용량에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용량에 제한이 없게 그걸 없애고 그냥 물이 샥 흘러내려가게 만들어 놓으면은 애들이 알아서 그냥 여럿이서 그냥 쫙 볼 수 있고 괜찮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저 중학교 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그 말통 있잖아요. 말통 하나씩 갖다 놓고, 그러니까 하나도 스페이스가 없게 말통 촘촘하게 다 놓고 그 위에다 커다란 깔때기를 다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래서 소변을 그 깔때기 안에다 보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소변을 다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요 화학 제약회사에서 가져갔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다 수거해가지고 저 소변에 있는 성분들을 특별히 추출을 해가지고 약을 만들려고 옛날엔 그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또 중학교 때쯤 못 됐잖아요, 여러분. 그쵸? 인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중학교 때 못 됐잖아요. 안 못 됐어요? 지금 중2, 여러분 중2가 엄청 무섭다면서요. 방위와 더불어 중2 때문에 지금 북한이 못 쳐다보는다면서요, 여러분. 말 되게 안 들어요. 제 아들이 둘째가 중3인데 걔는 애가 좀 느려가지고 지금 중2쯤 되는 것 같아요. 말 진짜 안 들어요, 여러분. 딱 못 돼가지고 그때쯤 되면은 소변을 그 깔때기에다 보라는데 꼭 깔때기 안 보져요. 그러면 깔때기에다 하면은 그 약도 만들 수 있고 많이 가져갈 수 있고 좋은데 그렇게 깔때기에 놓으면 또 못 돼가지고 일부러 꼭 깔때기 사이에다가 소변을 막 보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애들이 많아서 많이 수고해 갔었죠, 여러분. 자, 암모니아. 소변에서 대부분 암모니아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암모니아가 뭐 유기물이 분해되다 보면은 특히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는 암모니아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질소가 이런 식으로 배출이 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산화되면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질산염, 나이트레이트, NO3가 되고 NO2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 특히 암모니아성 질소가 안 좋은 게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관리돼야 된다는 게 왜 그러냐면 암모니아성 질소가 독성이 강해요. 물에 그냥 들어가면은 우리는 괜찮은데 물고기 같은 것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특히 관리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출수가 잘못해서 새해가지고 암모니아성 질소가 옆에 수계로 그냥 들어가면은 크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BOD, COD와 더불어 암모니아성 질소도 아주 중요한 오염물질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은 1, 2차년도에 때는 저렇게 되고 3, 5차년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뭐 대충 보면은 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죠. 3차년도, 5차년도쯤에 보통 최대치가 나오는데 BOD, COD는 암모니아성 질소는 최대치가 한 6에서 10년 차 10년 차 이상에도 또 많이 나오네. 조금 느려요, 여러분. 요 배출되는 게 좀 느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년이나 20년 돼야 배출 농도가 저하되는 요 두 개하고는 좀 추세가 좀 다르게 좀 늦게 이 피크가 올라오는 그런 추세가 있다는 거 여러분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중금속, 기타 이런 것들 나옵니다. 사실은 그 매립지를 만든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중금속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90년대 여러분 그 페놀 사건 얘기는 들으셨죠? 낙동강에 오비 공장에서 그 잘못해가지고 페놀을 낙동강에 방류해가지고 뭐 그때부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환경 사건 1호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제대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시작된 거죠. 근데 페놀은 좀 안 됐어요. 가여워요, 여러분. 페놀은 그렇게까지 환경 사건의 주범으로서 이렇게 막 그 우리가 엄청난 오염물질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대접을 해주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물질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독성이 센 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페놀이 상당히 부각이 돼 있는데 페놀은 그 사건 그 발생시키기만 했고 사실은 독성이 그렇게 큰 놈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중금속이에요, 여러분. 중금속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저는 그 일반 사람들 만나면은 제가 환경 전공한다고 물어보시는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특히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일반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페놀 좀 얘기하다가 페놀 사건이 시작돼서 중금속 몸에 얼마나 나쁩니까? 중금속이 몸에 축적된다는 거 다 아시더라고요. 그쵸? 그거는 뭐 거의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상당히 그 오염 물질의 그 강도로서는 아주 뭐 괜찮은 거였어요. 환경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약간의 사고도 좀 필요해요, 여러분. 사고가 나줘야 이 사람들이 좀 그 신경을 쓰고 그러지. 안 그러면은 너무나 당연한 줄 알아요. 공기하고 물처럼 그냥 가는 거라 생각해서 너무나 당연히 하는데 이게 좀 약간의 사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중금속이 그런 면에서는 아주 철저한 이 아주 그 홍보 아주 효율적인 홍보 대사가 돼준 거죠. 그래서 이 중금속 이 특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는데 중금속에 대해서 왜 신경을 썼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연탄재를 엄청나게 매립재에다 많이 묻었어요. 연탄재를 많이 묻었다 하는 겁니다. 연탄재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탄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석탄이죠. 석탄 어디서 푸는 거예요? 어디서 퍼내는 거예요? 땅에서 퍼내는 거죠. 지하에 땅 파서 퍼내는 건데 물론 우리가 광맥을 잘 잡아가지고 100% 석탄만 딱 빼내면 다행인데 설령 100% 석탄이라 그래도 여러분 그게 어떻게 석탄만 있겠어요? 당연히 땅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다 같이 포함될 수밖에 없잖아요. 중금속이라는 게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죠. 중금속이라는 게 뭐 어떻게 오염물질로서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원소들이잖아요. 땅 속에 당연히 다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연탄을 만들면은 그 안에 중금속 함량이 되게 높아요. 높을 수밖에 없죠. 그쵸? 그런 것들은 땅 속에 당연히 있는 거라서 석탄하고 같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함량이 되게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립재에다가 석탄을 엄청 묻었죠. 연탄재를. 당연하죠, 여러분. 연탄재 그 많이 나오는 거, 연료가 70년대, 80년대 연탄이 우리 그 연료였는데, 그 연탄재 어디다 갖다 버리겠어요, 여러분. 그쵸? 매립재에다 다 갖다 버렸죠. 그랬더니, 거기다 빗물이 온다? 여러분, 이거 악몽이죠, 여러분. 연탄재는 당연히 썩는 것도 없는 거잖아요. 불로 다 태워버렸는데 뭐가 더 썩을 게 남아있겠어요, 여러분. 다 태워버렸는데, 태울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무기능만 남아있고, 석탄 C 같은 것들은 CO2로 다 날아갔고 이제는 거의 중금속 그런 것만 남아있는데 물이 쑥쑥 쓸러 내려가다 보면 그야말로 침출스러워서 중금속이 다 나오는 거 아니냐 되게 걱정을 했죠. 근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은 여러분 실험을 해보고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연탄재에 박혀있는 중금속들은 잘 안 나와요. 중금속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땅속에서도 그런데 붙어요. 붙어가지고 고체에 붙어가지고 잘 안 녹아 나오려고 그래요. 예외적으로 잘 나오는 놈들이 있어요. 크롬 육가 그리고 뭐 비소 몇가 그런 것들은 나오는데 대부분 중금속들은 아주 붙어가지고 안정화돼 있더라는 겁니다. 환경 재난이 덜 난 거죠. 만약에 중금속이 조금 성질이 이동성이 강했다면은 여러분 심각해질 수 있었습니다. 매립지 침출수에서 나오는 그 중금속들이 물 쪽으로 다 나와가지고 우리가 중금속 오염이 훨씬 더 심하게 될 수 있었죠. 근데 다행인 거죠, 여러분. 다행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돼가지고 훨씬 더 나아졌다는 겁니다. 사실은 수도권 매립지 가기 전에 대형 사고가 어디서 날 수 있었냐면은 여러분 요 상암동 그쵸? 난지도 거기서 이미 날 수 있었어요. 난지도는 저 수도권 매립지보다 이 연탄재가 훨씬 더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난지도는 여러분 실제로 한강변에 배 타고 이렇게 여러분 지금도 나와요. 이렇게 모니터링 하다 보면은 바닥에 이렇게 이 수리전도 이 하이드롤릭 컨덕티비티를 재는 게 아니라 물에 그냥 전도도 하이드롤릭 컨덕티비티는 여러분 물이 얼마나 고체나 그런 거에서 그 점성에서 잘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냥 그 전도도를 잰다는 건 뭐예요? 물에 얼마만큼 이온이 많이 나오냐. 그 전도도 프로미터로 배 이렇게 타고 가다가 상암동 주변에 가서 바닥에 이렇게 훑어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몇몇 스팟에서는 전도도가 확 높아져요. 갑자기 높아지고 어떤 데서는 안 높아지고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상암동 매립지 있죠. 여기 한강이 이렇게 흐르죠. 요 매립지 밑으로 침출수가 흘러가지고 한강 바닥으로 해서 지금 물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올라오고 있어요, 실제로.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지하에서 어딘가로 물 나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하수하고 지표수 연결돼 있으니까 그 지점들에 보면은 전도도가 높게 나오는데 전도도가 높게 나온다는 거는 이 지상에 있는 뭔가 흐름이 있어가지고 이온 성분이 많은 게 물보다는 더 높은 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이 모니터링 해보니까 역시 다행히 중금속은 별로 안 나와요. 중금속은 별로 안 나오고 일반 이온들 뭐 K나 Na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사실은 해를 안 미치는 거죠. 만약에 거기서 중금속이 나왔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여러분 조금 더 내려가면 행주산성이 있는데 거기 거기 장어집 많은 거 아세요? 장어 좋아하신 분들은 이미 중금속 중독돼서 다 돌아가셨어야 돼요, 여러분. 큰일 날 뻔한 거죠. 또 조금 더 내려가면 여러분 강화도 쪽에 가면 뭐 먹어요? 봄에 황복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엄청나게 많이 먹죠. 또 조금 더 가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서해안에 갯벌에 가면 게. 여러분 우리 게 맛있잖아요. 게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우리 그 게 요리 잘하는 식당이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거 아세요? 저쪽에 가보셨어요, 여러분? 마장동 쪽으로 엄청나게 그 게 맛있는 집 있는데 언제 한번 갈까요, 여러분? 네. 그 게 여러분 맛있잖아요. 게장을 해도 맛있고 뭘 해도 맛있고 걔네들 다 중금속 오염된 거죠, 여러분. 큰일 날 뻔한 거예요. 다행히 그런 사고는 안 일어났더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탄재뿐만 아니라 연탄재만 버리면 다행인데 수도권 매립지하고 이쪽 매립지에 또 우리가 뭘 많이 버렸냐면은 조그만 화학 공장들 있죠. 사실은 뭐 대규모 화학 공장, 예를 들어서 뭐 LG화학 그런 데서 자기네 쓰레기를 매립지에다 갖다 버리진 않아요. 그랬다가 큰일 나죠, 여러분. 곧장 모니터 들어가서 안 되고 조그만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그냥 갖다 버린 쓰레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흘러나와가지고 중금속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연탄재에서는 안 나오더라도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타 유기화합물들, 시안, 불소 이런 것들을 봐줘야 된다. 왜냐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 도시의 생활 폐기물하고 유해 폐기물들을 같이 버린 데가 많아요. 특히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대구 사진 보여드렸죠. 그 대구 매립지가 대표적인데요. 지방의 매립지 가면은 수도권 같으면은 그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생활 쓰레기만 받아요. 그리고 유해 폐기물은 따로 별도의 그 처리장이 있는데 지방에서는 예전에 그냥 같이 받은 데가 많아요. 그런 데서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침출수하고 침출수의 오염물질 이동은 이러한 식으로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식을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거 다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지하수 부분을 먼저 했죠. 그때 여러분 제가 그 워드 파일로 되어 있는 그 파일 있죠.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지하수 그 플로우 이케이션하고 오염물질 그 이동 트랜스포트 이케이션을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다 설명을 안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 식들 다 여러분들 그때 노트해 보시면 다 있다는 겁니다. 자, 맛배기로 이거 무슨 이케이션이에요, 여러분? 달시 이케이션 생각나시죠, 여러분? 그쵸? 달시의 공식. 이번에 시험 문제도 나왔잖아요, 여러분. 채점 다 했는데 안 가르쳐 드렸네, 점수. 죄송합니다. 빨리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기말고사 보기 전에 꼭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시험도 잘 보시죠. 그쵸? 뭐 그냥 대략적인 추세를 말씀드리면은 예상대로 2번은 다 잘 푸셨더라고요. 그래서 2번은 크게 변별력이 없고 1번은 부분 점수를 많이 드렸습니다. 많이 드려가지고 다 맞으신 분은 없고 뭐 잘 보신 분도 있고 약간 좀 못 보신 분도 있고 1번의 분포에 의해서 전체 성적 분포가 결정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2번 문제 여러분 이걸로 푸는 거였죠. 기억나시죠? 그쵸? 제가 안 좋은 기억을 되새겼나요, 여러분? 좋은 날이 아닌가요? 축제날? 예. 이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건 거의 다 맞았어요, 여러분. 그때 그 이동 시간 하는 건.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 그 오염물질 이동 방정식들 되는 거 여러분들 쫙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서 더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이케이션이 미생물에 의해서 생분해가 되는 경우, 휘발이 되는 경우 이케이션이 어떻게 바뀌냐, 디퓨전이 어떻게 바뀌냐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를 다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체인자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체인자라는 건 뭐냐면은
오염물질의 이동방 정식에 들어가는 인자입니다. 어디 쓰여 있냐면은 요거 R 값 있죠, 여러분. 요거 R. 요게 지체 인자인데 이건 뭐냐면은 요 설명은 아니고, 지체 인자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물은 이 지하수나 아니면 매립지 쓰레기 사이사이나 물은 계속 이동을 하겠죠. 물이 특별히 오염물 흙에 붙는다거나 아니면은 쓰레기에 붙는다거나 그렇게 가정은 안 하죠. 사실은 붙어요, 여러분. 사실은 붙어요.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고체 입자가 있죠, 여러분. 쓰레기건 흙이건 고체 입자가 있으면은 요 사이에 물이 흐르잖아요. 이렇게 물이 흐른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물은 이거하고 반응을 안 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두 분이 흙이라면 내가 물이라면은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하고 거들떠도 안 보고 이렇게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물 분자 하나라면은 물 분자의 일부는 일단 붙어버려요. 붙어버리고 안 붙는 놈들이 요 사이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염물질하고 달리 요 지하수하고 침출수에서 물은 여러분 어때요? 양이 엄청 많죠. 내가 예를 들어서 많이 가는데 한 여기서 10명 붙는다 그래서 대세에 지장 없죠. 거의 그대로 많이 가는 거로 똑같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붙는다 그래도 거의 안 붙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정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근데 오염물질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물 만 중에 오염물질 뭐 많아야 한 10대잖아요. 10개 중에 예를 들어서 한 3개가 이렇게 물에 이쪽에 붙어버리면은 양이 확 줄잖아요, 여러분. 7로 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염물질의 경우에는 붙는 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물은 많이 그대로 쫙쫙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고체에서 물의 이동은 지체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방해받지 않았다. 지체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물이 그냥 뭐 한 7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뭐 1분 동안 몇 개나 움직이냐 하면 생각한다면은 물은 뭐 계속 무한정으로 오기 때문에 뭐 얼마나 분야에 상관없이 계속 똑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염물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열이 왔다가 셋은 여기 붙어버려요. 그럼 나머지 7만 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열이 오려면은 사실은 열만 오는 게 아니라 한 15개가 정도 와줘야 여기서 5개 붙고 10개 정도가 실제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려면은 하나도 안 묻는 놈보다 5개 붙은 놈이 훨씬 더 저기까지 10개 딜리버 되는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여러분. 더 걸리는 거죠. 더 많이 와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염물질이고 여기 붙는 성질이 더 크다면은 지체가 더 되는 거겠죠, 여러분. 그쵸? 만약에 붙는 성질이 없다면은, 물과 같이 없다면은 제가 이동하는데 지체가 안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지체 인자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고체에 붙는 성질이 크다 하면 이동이 지체가 더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쵸? 그거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게 요 R 값이다 하는 겁니다. R 값. 요 R 값이다 하는 겁니다. 지체 인자. 아시겠죠? 그래서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침출수 처리 방법. 침출수를 처리를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BOD, COD, 그 다음에 암모니아성 질소, 그쵸? 그 다음에 약간의 중금속, 유기물질 그랬는데 가장 우리가 신경 쓰는 거는 저 세 가지죠. BOD, COD, 암모니아성 질소. 그거 세 개를 잡을 수 있는 프로세스가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출수를 처리할 때는 BOD는 생물학적 처리를 써야 되겠죠. 그쵸? 그대로 써야 되고, COD는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여러분 어떻게 표시했냐면은 COD-BOD라고 했어요. COD는 BOD를 포함한다 그랬죠. 그 중에서 BOD로서 설명되는 부분들은 쉽게 분해가 되는 놈들이고, BOD로서 설명 안 되는 나머지 COD들은 난분해성 물질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COD-BOD라고 쓴 게
이런 물질들은 어떻게 제거하냐면은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쓸 수 있다. 응집 침전, 이거는 뭐 고전적인 방법이죠. 응집하는 거 여러분 뭔지 아시죠? 서로 입자가 작은 놈들을 입자를 크게 해가지고 물속에서 쉽게 가라앉히는 거, 그죠? 그게 응집 침전이고, 그 다음에 흡착할 수도 있다. 흡착이라는 거는 우리 고전적으로 여러분 물 걸러 마시는 게 필터하는 거죠. 활성탄 필터 같은 거 쓰는 거, 수술 걸르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분리막 공정을 써도 된다. 분리막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아주 작은 사이즈의 필터를 쓰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은 리버스 오스모시스, 역삼투막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뭐 들어보셨죠? 역삼투막을 써가지고 물 걸르는 거 여러분 뭐 보셨어요? 그럼 우리 정수기, 대부분 정수기들이 이거 쓰는 거예요. 웅진 코웨이, 또 뭐 있죠, 여러분? 청호 나이스, 그쵸? 그런 정수기들 있죠? 그런 정수기들 다 이런 역삼투막으로 우리가 물을 깨끗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삼투막이 여기서 나온 것처럼 MF부터 RO까지 점점 더 막 사이즈가 작아지는 거죠. 막의 포화 사이즈가 작아져서 훨씬 더 작은 놈들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매립지 침출수를 처리하려고 웅진코에서 쓰는 역삼투막을 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일단 여러분 어때요? 돈. 역삼투막이라는 거는 여러분 뭐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아주 저분자들을 잡을 수 있으니까 거의 이온들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막 사이즈가 어떻게 되게 되겠어요? 막의 포화 사이즈가 아주 미세해야 되겠죠. 우리 나노 레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비싸요. 만들려면 되게 비싸요. 근데 그 비싼 거를 침출 처리하는데 달려면 달 수도 있죠. 돈이 많다면. 근데 여러분 엔지니어링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어때요? 오버하는 거죠. 침출 처리를 무슨 침출 처리해서 곧장 마실 거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자연적으로 버려서 정화시킬 거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한 요 정도 필트레이션만 해줘도 충분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필트레이션 해줘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10년, 5년 사이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제가 여러분들 선배들을 10년 전에 가르칠 때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랬어요. 우리나라 하수처리장 이런 필터, 분리막 전혀 안 쓴다 그랬거든요. 우리나라가 부자 되면 그렇게 쓸 거다 했는데 지금 여러분 작년부터 한 재작년부터 그래요. 전국에서 새로이 만드는 하수처리장, 모든 하수처리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분리막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RO까지는 안 들어가는데 한 여기까지는 다 들어간다. UF까지는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실은 새로이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전에는 활성온이 써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가라앉혀가지고 그냥 내보낸다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하수처리장이 다 이런 분리막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리막 시장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커지죠. 야단났어요. 전에는 수입 왔다가 일본이나 미국에서 수입해 왔다가 주로 일본에서 이게 시장이 점점 좋아지니까 심지어는 이제 삼성도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특히 물처리 쪽으로 워낙 좋으니까 삼성도 이제 이거 만들겠다고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돈 투자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리막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대세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어때요? 제일 물리적으로 심플하고 개념적으로도 제일 와닿고 뭔가 더러운 물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제일 쉬운 시스템이죠. 이거보다 더 여러분들 쉬운 시스템이 어디 있겠어요? 말을 촘촘하게 만들어 가지고 물을 통과시켜 가지고 걸러서 깨끗한 물 마신다. 괜찮죠? 어떻게 보면은 미생물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된다는 겁니다. 미생물에만 의존하면 여러분은 어때요? 미생물들이 성격이 안 좋아요. 우리보다 더 안 좋아요. 되게 안 좋아져가지고 조금만 케어 안 해주면은 금방 죽어버리고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아주 케어를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런 분리막은 여러분 어때요? 미생물 신경 안 써도 되죠. 압력 팍 줘가지고 팍 밀어내고 걸릴 거 걸러내고 깨끗함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요즘 시스템은 미생물하고 같이 결합된 시스템들이 나오긴 하는데 아주 릴라이어블하고 믿을 수 있고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로 다 간다 하는 겁니다. 분리막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시고 이런 것 쪽으로 더 이걸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만들면은 돈 엄청 법니다, 여러분. 이거 해볼 만한 그런 시스템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막 우리나라 지금 수도권 매립제는 안 들어가 있어요. 수도권 매립제 침수수 처리 시스템이 좀 오래된 거라 안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발주가 나온다면은 지금 공사를 한다면은 분리막 분명히 넣습니다, 여러분. 분리막 분명히 넣고 이런 시스템으로 바뀔 거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학적인 산화, 오존이나 펜톤 산화 이런 것들을 쓴다 하는 겁니다. 펜톤 산화는 우리 저 매립지에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암모니아를 이렇게 물속에서 빼내가지고 스트리핑이라 그러죠, 여러분. 빼내가지고 공기 중으로 기화해가지고 그걸 따로 잡아내거나 아니면은 가장 고전적인 방법. 암모니아를 없앨 수 있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 이거예요, 여러분. 질산화 탈질 요 두 가지 반응을 거쳐가지고 암모니아가 제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화해서 나이트레이트, 그쵸? 질산염이 됐다가 이거를 다시 환원을 시켜가지고 요 오를 떨어뜨려서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질소가스로서 대기 중에 배출시키는 이 시스템, 요 방법들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이게 질산화 탈질 반응이 여러분 어떤 게 문제냐면은 미생물이 결부돼요. 둘 다 미생물이 결부되고 특히 어떤 반응이 힘드냐면 여러분 요 질산화 반응이 쉽지가 않아요. 질산화 반응, 탈질 반응도 쉽지 않다. 둘 다 좀 쉽지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 가지고 요 반응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좀. 근데 이거 외에 뚜렷한 대안이 없어요. 질소 쪽은. 그래서 이 반응에 계속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휘발성 유기물들은 뭐 에어 스트리핑, 스팀 스트리핑 뭐 이런 거 쓰는데 이런 것들 뭐 거의 안 써요. 휘발성 유기물질들은 휘발이 잘 되잖아요. 그렇게 농도가 안 높기 때문에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대기 중에 노출시켜서 자연적으로 휘발되는 데 의존해요. 특별한 공정을 안 두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수도권 매립지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매립지 처리실이 따로 있습니다. 현재 두 개가 있습니다. 1처리장, 2처리장, 요 매립지 침출수 처리장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이 실제로 응용이 되고 있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믿질 않습니다. 뭐 자기네들은 잘 된다는데 제가 솔직한 얘기로는 그 매립지 침출수가 충분히 깨끗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되는 거고 이 시스템이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좀 문제가 많은 시스템인데 그렇게들 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매립가스. 매립지에서 매립가스도 또 제어해야 되죠. 매립가스가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 CO2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도 나온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뭐 CO2가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다른 것들도 이런 메탄 이런 것들, 황화수소 이런 것들 다 나온다 그랬죠. 특히 이산화탄소는 뭐 온실가스로도 안 좋고 메탄 같은 것도 온실가스로서도 안 좋은데 메탄은 여러분 뭐가 좋아요? 연료로 쓸 수 있죠. 연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괜찮고, 황화수소, 암모니아 이런 것들은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제어를 해야 되고, 특히 메탄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거 수집해 가지고 실제로 난방에 써요. 난방으로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연료로서 아주 괜찮은 시스템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스를 포집하는 방법은 여러분 요렇게 검은색 파이프가 있고 구멍 송송 뚫린 거 기억나세요? 울산 매립지 제가 보여드리면서 그 파이프 쌓아놓은 거 사진 보여드렸죠? 그런 게 이렇게 딱 박혀가지고 매립지 내 가스가 요로 다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샥 빠지게 만들어서 요걸 포집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들을 잘 쓰고 있고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시스템 아닙니다. 사실은 뭐 우리 공사하면서 이거 그냥 박아 넣기만 하면 되는 시스템이라서 쉽게 이렇게 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신경 써야 되는 게 외곽 차집도랑 외곽 지중 차단벽, 불순 차광벽, 뭐 미량가스 흡착, 뭐 이런 거 뭐냐면 이쪽 바깥쪽에 이렇게 다 차단을 다 해야 된다 하는 거. 여러분 한번 이것도 읽어보십시오. 제가 뭐 굳이 여러분하고 이거 안 봐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곽 시설을 이용한 매립가스의 적극적 제어. 매립가스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메탄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폭발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잘 뽑아주지 않고 일정 공간에 모여 있고 압력을 너무 많이 받으면 폭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폭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몰려 있지 않게 잘 빼주는 게, 이 배출이 원활하도록 해주는 게 되게 좋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은 가스정을 이렇게 박아요.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박았을 때 이것들이 공기를 이렇게 뽑아주는 영양 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영양 반경이 소외되는 곳이 없게 다 이렇게 커버되도록 잘 설계를 하는 게 좋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 설계하고 여기 설계 안 하고 여기 설계 안 하면은 이 부분들은 여러분 가스가 때때로 뭉쳐 있을 수 있죠. 어디 못 가고 딱 모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압력을 안 받게 해소해 주도록 잘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가스를 추출할 때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여러분 이러면 제일 좋겠죠. 이게 영양 반경이라면은 이게 좀 겹치게 서로, 그쵸? 하나도 빠지는 부분이 없이 다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아주 좋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축제해요? 낮에도? 낮에는 술 안 팔잖아요. 뭐예요 그러면? 지금 준비 기간인가? 아침에는? 음료수 팔아요? 예. 여러 가지 소리가 지금 귀에 거슬러서 저 특히 삥, 삥, 누가 차를 또 여러분 어제 제가 보니까 꽈티가 달라졌던데? 좀 이뻐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안 이뻐요? 그쵸? 동의 안 하세요? 이승현 동의 안 하나 보다. 못 봤어요? 올해 건 괜찮아요.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 거가 왜 이렇게 됐나 하고. 되게 좋아졌던데? 여러분 못 봤어요? 아무리 연락 있어도 그 정도는 관심을 가져야지. 우리 토목과 같지 않아요? 우리 뭐 토목과 생각하면 또 한양, 시빌 엔지니어링 뭐 글자만 크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 도안도 돼 있고 색깔도 상당히 괜찮던데. 하나 얻고 싶던데. 사야 되는 거예요? 예. 기꺼이 살 수 있을 만한 그 돈을 낼 만한 티셔츠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년 전까지만 뭐 돈 내고 살 만한 그런 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뭐 관계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크게 뭐 기분 나쁘게 할 의도는 없었고 올해가 잘 만들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잘 만들었더라고요. 자 이렇다 하는 거 여러분. 뭐 이게 다 했네. 그쵸? 한번 봐주세요. 그 다음에 슬러지. 이거 뭐 할까? 뭐 그만할까요? 그만해도 되는데. 우리 여러분 시험 날짜는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우리 시험 언제 보죠? 내가 핸드폰을 바꿨으면 지금 딱 멋있게 일정 관리를 하는데 시험을 언제 볼까요? 언제 보고 싶으세요? 13일? 13일이면 목요일이에요? 오케이? 콜? 김민석은 썩 기분이 좋은 것 같진 않은데 많아요 그날? 어떻게 할까요? 확 무셔버릴까요? 김민석을 하드 트레이닝 시키는 입장에서 한번 밀어붙일까요? 아니면 좀 봐줄까요 여러분? 예? 여러분 다음 주에 정하자고. 오케이 다음 주에 정합시다. 그럼 여러분 뭐 아니면 우리가 미리 정해버리면 되잖아. 그쪽 가서 죽는 소리 하세요. 안 해줘요?
뭐 나는 만만하다는 거야?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꼭 얘기하세요. 다음 주엔 정합시다. 다음 주엔 정하는 거예요. 그쪽 가서 해결하셔야 돼요. 그다음부터. 예. 기본적으로는 구주에 보는 게 낫겠죠. 그쵸? 그럽시다. 저는 지금 우리 앞으로 진도 남은 것들은 진짜 이 설거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뒷마무리되는 메이저 토픽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 침출수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메이저로 설명할 건 다 드렸고, 이제 남은 것들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가 토목과에서 건설환경공학과에서 환경과목 여러분 4개째 지금 들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1학년도부터는 과목 수가 늘어요. 6개로 늘어요. 1학년 2학기부터 그 환경 과목이 딱 들어가고, 여러분 그 후배들의 요구에 의해서 환경을 더 배우고 싶다는 그런 여러와 같은 요구에 의해서, 제가 또 착각하고 있는 건가요? 그 요구에 의해서 과목이 늡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육 커리큘럼에서 이게 마지막 과목이잖아요. 근데 이 물하고 여러분들이 폐기물하고 토양 배웠는데 그거 아닌 다른 부분들, 약간 관리적인 부분들 토픽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런 거 한번 쫙 설명드리고, 이 큰 거는 다 설명드렸고, 요 사이사이 빈 부분들을 설명드리는 토픽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부분들은 좀 소프트하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남았기 때문에 저는 좀 마음이 편합니다. 앞으로 강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뭐 질문 있으세요 혹시? 질문 없으시면은 우리 남지원 양이 만들었다는데 보시고 참여 좀 해주세요, 여러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